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훈민정음의 이가은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주변에 제 지인분들을 보니까 감기 많이들 걸리시던데 우리 주식 훈민정음 시청자분들께서는 옷 단단히 여미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 꿀팁들도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서울경제TV의 주식 훈민정음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고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식 훈민정음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차트 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네. 네, 그런데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이 월동 준비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이 종목들 요즘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월동 준비주 두 개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는 위닉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고 또 하나는 대현 이제 의류 관련주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쌀쌀한 바람이 불더니 대현이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오늘 또 5% 가까운 급등의 흐름들이 또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월동 준비하시고 계좌도 함께 월동 준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훈민정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계좌도 따뜻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다들 이용하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 훈민정음 혹은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접속하시면 무료로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고 다양한 꿀팁들 전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직후인 저녁 11시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도 이루어지는데요. 이 방송 시간이 짧아서 못다한 이야기들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시장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경무 대표님, 민 박사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조금 주춤했는데 코스닥은 가졌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코스피는 걱정할 거 없고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강남 땅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남 땅은 반도체죠. 전혀 이상이 없고요. 코스피는 뭐 점검할 자체가 연말까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저번 주에 얘기 나온 주초의 조정, 조정 나왔죠. 코스닥에서. 이후에 HLB 하나만 보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HLB가 마이너스에서 26%까지 장중에 급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음봉 3개 맞았죠. 그래서 제가 주초는 약세, 주후반으로 강세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HLB를 한번 들여다보면 블랙록이라고 롱 포지션을 갖고 있는 펀드가 지금 2.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그 대주주 2위의 지위에 앉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3위도 마찬가지로 해외 펀드죠. 펀드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HLB 같은 경우 3일 동안 하락을 조정을 깊게 받다가 오늘 반등이 나왔고 또 뉴스들은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코스닥은 조정을 마무리를 하고 반등 위치에 있는데 HLB가 신고가를 낸다는 얘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오늘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온 매수세가 내일 또 매도를 하게 돼서 근데 코스닥도 이제 안정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HLB가 어느 정도 위치만 잡아준다면 그 외의 종목들은 순환매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코스피 지수는 걱정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내일 쉽게 얘기해서 HLB가 플러스에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모레 정도에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이 모양은 지그재그 파동은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네, 코스닥에 있어서 오늘 신규 종목
캐리 스토리 같은 경우에 오늘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내일은 조금 나쁘겠지만 요즘에 그 기업 분할한 주가 두산 관련해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종목 장세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체크해볼 만한 테마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AI 관련주, 인공지능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면서 조금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며칠 전에는 비덴트.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의 천국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테마가 지속력은 떨어지나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주가 조정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돼지열병이 제대로 반등을 안 했습니다. 돼지열병은 뉴스가 나오면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일 강하게 상한가를 칠 수 있는 종목. 그래서 대장 종목 체스점도 체크를 해두시고 뉴스가 나왔을 때 민첩하게 매매에 대응하신다면 의외의 큰 수익도 얼마 전에도 돼지열병이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터져서 체시스 같은 경우 점상이 나왔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시스가 돼지열병의 대장주니까 항상 체크를 하시고요. 언제든지 뉴스만 나와준다면 돼지열병 관련해가지고 급등할 수 있다. 그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기는 훈민정음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의 충격은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근데 지수 대비 수익률보단 지금 시장은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을 잘 골라보자. 특히나 테마 순환매 탄다면 수익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 시장, 반도체 시장, 이 강남 땅 반도체 업황을 업고 연말까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HLB가 자리를 잡으면 안정화를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체크해봐야 할 업종으로는 AI, 인공지능, 그리고 뉴스가 나온다면 돼지열병 관련주들도 유의 깊게 살펴보자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장 이렇게 살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 업종 그리고 종목들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문자로 상담을 보내주고 계세요. 저희 스피드 상담부터 진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요.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1359님께서 신청하신 S퓨얼셀입니다. 매수가 21,600원에 비중 3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S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장된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상장한 이후 수소차 관련되어서 엮인 부분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급등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급등 이후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 21,600원이시면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반등 시 1차 목표가 23,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고 밀릴 경우 손절가 16,5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0원에 비중 30%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SNS텍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우상향을 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다만 저점 대비해서 거의 3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수익을 챙기면서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9,000원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11,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파세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월동 준비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원래 겨울 계절 가전을 생산했었던 기업입니다. 석유, 난로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에어컨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되면서 또 한 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고 다시 서서히 우상향하는 흐름인데 자, 매수가가 10,000원에 비중이 94%, 비중 94%면 너무 많습니다. 일단 10,000원 위에 올라가면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 1차 목표가 12,000원 전고점자리 12,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 8,500원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강남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지금 매도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다. 오히려 누를 때 추가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면에 보시면 2월달, 3월달 그리고 4월달 그리고 7월, 8월에도 지속적으로 저항받았던 이 47,000원대 중반 라인을 돌파한 이후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추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3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 반도체 업황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 지켜보시면 일단 홀딩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종목 미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7,000원에 비중 10%. 이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매수가 7,000원이시면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게임 관련주 성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릴 경우 6,000원짜리 여기서 2차 매수 한 번 더 매수를 하시고 5,500원 손절을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8,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식 훈민정음의 효자 코너 스피드 종목 상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샵 4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코너를 통해서 자세하게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키워드 스탁 시간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유튜브의 힘, 펜벤다졸 매진 사태이고요. 업종은 동물의약품 관련주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바이오, 진바이오텍, 알리코제약 챙겨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정말 핫한 이슈죠. 유튜브를 통해서 한 미국 남성이 이 펜벤다졸을 복용을 하고 말기암을 극복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요즘 풍기 현상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할 멘트를 다 하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펜벤다졸일 겁니다. 미국의 한 폐암 말기 환자가, 자, 그것도 이제 이제 환자가 이야기하기로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암세포가 모두 퍼졌다, 전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3개월 정도의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지인의 권유, 수의사인 지인의 권유에 따라서 이 펜벤다졸을 복용을 하고 몇 개월 후에 몸속의 암세포가 하나도 남지 않은, 즉 완전 관해 완치를 이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 전해지면서 전 세계에서 이 펜벤다졸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최근에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말기암 환자들,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러한 환자들이 이 펜벤다졸을 복용을 하면서 그러한 후기 일기들을 유튜브에 직접 올리는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확인이 될 수 있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개그맨 김철민 씨가 최근에 4주차 이 펜벤다졸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통증은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그리고 피검사 결과 정상으로 판정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오늘 한번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물론 식약처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식약처에서는 아직 임상이 진행된 그러한 이제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약효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고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제 공지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말기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뭐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말기암 며칠 안 남았다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도전을 해볼 것 같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효과를 본 그러한 환자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이 펜벤다졸에 대한 중요성, 이 펜벤다졸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펜벤다졸과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 펜벤다졸이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 의약품의 이제 펜벤다졸은 성분의 일종입니다. 화학적인 이제 성분인데, 이 성분을 생산을 해내는 그러한 이제 업체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펜벤다졸이 함유되어 있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강아지들의 구충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생충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뭐 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제 약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지금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약국에서도 이 펜벤다졸이 함유된 그러한 제품들을 지금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종목들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종목이 제가 보니까 지금 제일바이오인데 제일바이오는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네, 제일바이오는 이제 동물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거는 뭐 최근 몇 년 동안 흐름을 보면은 구제역 그리고 조류독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러한 이제 뭐 동물 바이러스들이 이제 발생을 할 때마다 주가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펜벤다졸 성분으로 된 구충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명이 제일 펜벤다졸 40인데 이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매출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 급격한 상승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약국에서 매진이 된 만큼 이제 지금 4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바이오 업종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입니다만 실적, 매출적인 부분들보다는 흑자 경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무 구조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당장 매출액은 그렇게 큰 폭의 증가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300억대 전후반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썩 그렇게 좋은 매출은 아닙니다만 꾸준한 흑자의 흐름들을 좀 내고 있는 그러한 만큼 좀 안정적인 그러한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가의 과거 흐름들을 여러 차례 보시면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나오는 이러한 뾰족한 산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항상 이때는 뭐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엮인 이후에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펜벤다졸 관련해서 엮여서 장중에 29.74%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 또 거래량도 전일 대비해서 700% 2,500만 주나 이제 상장돼 있는 주식수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강한 힘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어차피 사회적 이슈가 됐으니까 나올 수 있다. 다만 손절가는 반드시 4,800원 정도는 잡고 대응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제일바이오 펜벤다졸 성분의 구충제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또 4분기 실적이 기대된다고 하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 진바이오텍은 또 어떤 기업인가요? 네, 진바이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 약품 사업 그리고 이제 미생물을 이용한 식품 이제 사료 첨가제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이 진바이오텍의 자회사의 다원케미칼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원케미칼을 통해서 이 진바이오텍이 동물 의약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자회사에서 펜벤다졸 성분의 이제 의약품 하이펜벤다라는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약국에서 어떠한 기업의 제품을 떠나서 이 펜벤다졸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면 최근에 계속해서 매진 사태가 일어나는 만큼 실적적인 부분들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회사 다원케미칼을 통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소독제, 이 소독제가 최다 품목에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 물론 지금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추가적인 발병이 안 나오고 있고 멧돼지에서만 지금 사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이제 양돈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소독은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독제 관련돼서 자회사의 매출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업종들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고 실적적인 부분들도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제 동물 백신 바이오 관련주들은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흐름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올해 6월 달에도 마찬가지 또 한 차례 급등이 나왔고 9월 달에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이 펜벤다졸 관련해서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물론 오늘 거래량이 768만 주, 전체 상장된 주식수가
860만 주인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많은 거래량이 오늘 실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아직 충분히 힘은 남아있고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 여기서 만약에 힘이 한 번 더 들어온다면 이 7,0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한번 가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손절가 전저점 이제 이탈하면 4,800원 정도, 4,800원 요 정도 라인 이탈하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바이오텍 역시 자회사가 펜벤다졸과 관련한 의약품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또 요즘 눈여겨볼 만한 테마 업종이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투자하실 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목 역시나 또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네. 이 기업은 안정적인 매출액보다는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입니다. 네. 자, 알리코제약입니다.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하는 의약품 업체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펜벤다졸은 아니지만 펜벤다졸과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진 약품 알벤다졸의 성분을 가진 알비정이라는 구충제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펜벤다졸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좀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에는 비보존의 비마약성 진통제죠. 오피란 제린을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매출이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의약품의 위탁 생산 설비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가파른 매출 성장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코제약. 자,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에서 반등 한번 나온 이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2016년에 480억에서 2017년에 700억대로 급격하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난해도 950억, 240억 가까이 증가가 되면서 30% 이상의 이러한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도 560억 원대 전년 대비해서 20%가 넘는 이러한 매출 성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64억 원, 자, 지난해 1년 동안 74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본다면 올해 100억 원 이상의 충분한 매출을 기록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기순이익 역시 올해 상반기 52억 원을 기록한 만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시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이후 그리고 고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의 지지라인은 11,800원 정도, 요 정도 지지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자, 반등 시에는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업은 가파른 매출 성장세가 눈에 띄는 알리코제약이었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에서는 이렇게 펜벤다졸과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는지 살펴봤는데요.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식 훈민정음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혹은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상담 진행해드리고요. 다양한 투자 꿀팁들도 전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방송 직후 저녁 11시부터는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상단에 있는 주식 훈민정음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문의는 02-3153-258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고 오는 사이 또 샵 4989번으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종목들 마구마구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스피드 상담 출발합니다. 네, 두 번째 스피드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488님 HLB 생명과학 보내주셨습니다. 35,150원에 비중 50%다.
자, 오늘 또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9%대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이 종목 바닥 대비해서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한 10배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지금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중 50% 상당히 위험하고 매수가 위에서 일단 비중 20%대 이하로 낮추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손절가 33,000원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 시에 4만원, 38,000원 정도만 보고 빠져나오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동성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권에서 뭐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이 없고 거래량도 한번 터졌습니다만 윗꼬리를 길게 나오고 최근에 흐름 보면 윗꼬리를 지속적으로 좀 길게 달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곧 방향을 이제 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매수가가 지금 18,300원이시면 매수가를 크게 보시기보다는 2만 원 정도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4월달 그리고 6월달에 한 번씩 이제 좀 파동을 주고 물량을 좀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지받아줘야 될 자리에 지지받지 못하고 무너진 이후 횡보를 한다. 그러면 크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반등 시 1차 목표가 2만 원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17,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8283님 엠젠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젠 플러스 마찬가지 뭐 첨생법 관련해서 주가가 여러 번 파동을 주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조정 이후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주들의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 엠젠 플러스는 최근에 들어서 좀 약세의 흐름들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매수가가 8,500원이시면 상당히 높은 구간 비중도 25% 비중 2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사인은 안 드리도록 하겠고 리스크 관리상 손절가는 전저점 이탈하는 4,7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 반등 시 매수가 8,500원까지 가기보다는 한 7,000원 정도 올라오시면 그냥 정리하시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3890님 에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4만 원에 비중 50%. 자, 마찬가지 에클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흐름을 보니까 저점을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 이제 추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중반, 이번 주 후반까지 이 38,000원, 39,000원짜리 못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리스크가 조금 추세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고 반등 시 일단은 4만 원 위에서 비중을 한 30%까지 좀 줄이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인 상승 시 1차 목표가는 45,000원 이 박스권의 흐름들 이렇게 보면은 한 45,000원 정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차 목표가 45,000원 잡고 보시고 손절가는 34,000원 잡고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기업의 이제 설비 투자를 캐파를 확장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 사드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이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뭐 7분의 1 토막까지 나 있는 상황인데 자, 그나마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은 없이 횡보를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가 4,460원이면은 저점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는 없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사실 이 기업은 제가 이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그렇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등 시 한 4,500원 짧게 잡고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빠르고 정확한 종목 상담 진행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아직도 스피드 종목 상담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고 계시나요? 하단에 번호 보이시죠? 샵 4989번으로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이렇게 오늘장에 대해서 업종과 종목들까지 샅샅이 파헤쳐봤는데 이제는 내일장을 또 대비해봐야 할 시간이죠. 이 눈여겨봐야 할 관심주 그리고 전략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의 관심주는 또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뭐 공교롭게도 두 종목이 조금 비슷한 업종인데 네. 자,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바로 경인양행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경인양행은 이제 국내 최대의 염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염료라는 것은 이제 옷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색을 입힐 때 사용하는 재료, 즉 염색약
이제 염색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이 염료 부분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전자 부품, 전자 재료 사업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회사 JMC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이제 고품질 사카린을 생산을 하면서 전자제품 사업까지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다. 자, 이 사카린 같은 경우는 이제 JMC에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카린을 만드는 기업이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이제 고순도의 사카린을 만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전자부품 관련해서 포토레지스트에 들어가는 이제 원재료 포토레지스트, 물론 포토레지스트도 생산을 합니다만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를 생산하는데 더 높은 실적을 좀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지난 7월 달에 일본의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 이제 소재를 찾기 위해서 경인 양행 쪽으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당 대표, 당 대표 지도부에서도 단체로 이 경인 양행을 찾아서 앞으로 소재 국산화를 위한 그러한 이제 움직임, 정치권에서의 움직임도 보여준 만큼 지금 이제 경인 양행에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자,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에 힘입어서 실적 역시 꾸준한 상승세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양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염료 부분 그리고 화학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염료 부분이 98% 가동률, 그리고 화학 부분이 97%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 일단 먼저 실적을 한번 보시면, 자, 실적을 먼저 보시면 역시 매출액 같은 경우 2016년에 2,750억에서 2017년에 3,0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또 300억이 증가되면서 3,300억을 기록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979억, 거의 2,000억 가까이 달성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증가하는 모습,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전년 대비해서 60%, 당기순이익도 48%나 증가가 되면서 실적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기순이익 200억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면 지난 7월 달에 한 차례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주가가 이러한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밑에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 없이 횡보를 하고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2차 상승, 즉 이때는 1차 상승 때는 기대감, 국산화에 대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보여줄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난 이제 금요일 날 8%대 급등한 이후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윗꼬리가 없는 흐름들 제가 투자 나르샤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을 겁니다. 윗꼬리가 없이 아랫꼬리만 많이 달리면서 거래량이 죽었을 때는 힘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자 9,000원 정도, 9,000원 정도 매수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자, 1차 목표가는 제가 전고점 11,000원인데 요 밑에 1,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힘이 들어온 자리 8,100원대 자리인데 제가 언더슈팅 조금 감안해서 7,900원 정도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관심주로 경인 양행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사카린을 제조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꾸준한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투자하실 때 눈여겨보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 한 1분 30초 전에 미국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짤막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전이 굉장히 좋은 기업 실적과 함께 상승 출발했던 3대
현대 지수가 오늘은 지금 일제히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벳이 수입이 감소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S&P 500 지수가 조금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낙폭이 크진 않으니까 장 마감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관심주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관심주가 첫 번째와 굉장히 비슷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비슷한 어떤 쪽인가요? 업종입니다. 비슷한 업종이고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목표 수익률의 달성을 하고 다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다시 공략을 하자라는 의미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종목명 동진세미캠입니다. 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감광액 그리고 발포제를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의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를 했는데 들으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반도체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는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기업 BOE까지 매출처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대한 수혜 마찬가지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산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아직까지 3분기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이 발표가 된다 그러면 4분기 내년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특히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자, 전체 이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하고 있는 물량이 3억 2천 불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인데 그 중에서 2억 9,900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이 바로 일본에서 90%가 넘는 물량이 일본에서 지금 이제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물량들을 서서히 국산화를 함에 따라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향후 이제 고객사들 이제 삼성전자가 중국의 시안에 3D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2차 설비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사들의 신규 투자 설비에 대한 기대감 역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진세미캠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을 때 금액이 17,000원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2만 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를 찍고 내려왔고 다시 지금 17,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지난 7월 달에 역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기대감으로 급등을 한 이후 조정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은 자리를 대량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자, 여러 번 교육을 해드렸습니다만 저항 맞고 조정, 다시 저항 맞고 조정하다가 이 자리에 지속적인 저항을 맞다가 한번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뭘로 바뀐다 그랬습니까? 이제는 지지 라인에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아주고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2만 원까지 찍고 내려오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급등했을 때 수급들이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250억 정도 강한 수급이 좀 유입이 됐었던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나기보다는 그리고 이후에 거래량 이틀 동안 조정을 받을 때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끝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적도 마찬가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매년 꾸준한 성장세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가파른 성장세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치가 1,000억을 넘는 영업이익에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역시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현재 1,000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8,800억이면 아직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매수 가격은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가격과 동일한 가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7,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저 전고점 2만 원 다시 한번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1차 목표가 2만 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5,000원 이 자리 잡고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부의 주도로 인해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또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동진세미캠 그리고 경인양행 앞으로 투자하실 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또 저희가 관심주 살펴볼 때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 비법들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투자 나르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네, 이태훈 전문가의 투자 꿀팁 대방출하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이 나르샤 날아오르다라는 순 우리말이죠. 여러분들의 종목이 훨훨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나르샤 시간에 어떤 강의 주제로 강의가 이어질지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초간단 골든크로스 매매법. 골든크로스가 어떤 걸까요? 골든 크로스 이제 아무래도 초보분들도 쉽게 아실 겁니다. 주식의 기본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골든 크로스. 하지만 이 골든 크로스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자, 주식 격언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격을 보고 매수를 하지 말고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해라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 이제 골든 크로스 매매가 전형적인 이러한 추세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기법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하고 쉬운 매매 기법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활용한 매매 방법인데, 자, 5일 단기적인 추세 그리고 20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20거래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달간의 거래, 일주일과 한 달, 즉 단기와 스윙 매매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다. 그래서 5일선이 훨씬 더 가파르고 21선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완만하다. 물론 여기서 또 치고 간다면 61선은 더 완만하게 움직이겠고 121선은 더 완만하게 움직일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뭐가 121선이고 뭐가 61선이고 내가 내 컴퓨터, 내 PC에, 내 HTS에도 설정을 해놨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종가 단순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설정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인 설정을 클릭을 하시고 5일선, 21선을 두시고 나머지는 전부 체크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일선의 너비를 5포인트, 7포인트로 크게 하겠습니다. 화면상 보시기 쉽게 21선의 너비를 마찬가지로 7포인트. 그래서 확인을 딱 눌러보면 이제는 차트가 한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차트로 변화가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거 뭐냐? 자, 5일선이 21선을 상승 쪽으로 돌파를 할 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매수 신호다. 그리고 반대로 21선 위에 있던 5일선이 21선을 하향 돌파하고 내려갈 때는 매도 신호다. 이거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이러한 기법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혹은 지수를 보실 때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에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올해 6월달 이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매수 타이밍이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5일선이 21선을 돌파할 때 이 돌파하는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주가의 상승 탄력은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자, 무조건 100%라는 기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 그리고 위에서 주가의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즉
여기서 뚫고 상승으로 올라가는 게 골든 크로스. 그리고 이렇게 5일선이 21선을 뚫고 내려가는 거를 우리는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 크로스가 매수 신호, 데드 크로스가 매도 신호. 지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종목 차트라고 본다면 큰 수익을 보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5일선도 마찬가지 20일 이평선을 저항 라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빠지는 모습들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20일 이평선 위에 안착하고 주가의 상승의 흐름들을 보였을 때 지수는 600포인트에서 650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코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지금 지수 차트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연초에 5일선이 21선을 가파르게 상승 돌파를 합니다. 상승 돌파를 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면서 돌파했을 때 2050포인트일 때 가격이 얼마까지? 2200포인트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다시 이제 매도 신호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다시 반등을 하다가 21선을 돌파하는 듯 하다가 돌파를 못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는 지속적인 이러한 거의 한 3주 가까이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여기서 또 조정을 받으면서 이러한 데드 크로스, 즉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리고 나서 데드 크로스에서 골든 크로스 돌파를 못한 이후 빠졌고 최근에 8월 말에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 최근까지도 이제 좋은 흐름들 보이다가 다시 데드 크로스, 최근에 다시 골든 크로스의 흐름. 이 올해 1년 동안의 차트를 보더라도 데드 크로스와 골든 크로스가 하나, 둘, 셋, 네 세트 이상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패턴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러한 흐름들을 보일 때 기본적으로 5일선, 11선, 21선, 61선 그리고 이것저것 보조지표 같은 거 여러 개 놓고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이 5일선과 21선만 있으면 즉 단기 추세가 중기 추세를 돌파했을 때는 매수 신호구나. 그리고 이제 중기 추세를 뚫고 하향했다 그러면 매도 신호구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흐름을 보면 골든 크로스 21선을 5일선이 강하게 우상향으로 뚫고 가는 모습. 이 당시 주가가 39,000원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데드 크로스 없이 지속적으로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고점에서 데드 크로스가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 나올 때 주가가 46,000원, 즉 39,000원에서 46,000원, 7,000원 정도, 그러면 한 17%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다. 그리고 데드 크로스 때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골든 크로스 나오면 매수, 그리고 데드 크로스 나오면 매도. 그리고 여기서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뻔했습니다만 시장이 종목 밀리면서 결국에는 골든 크로스가 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지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온 자리가 이 자리일 겁니다. 이 자리.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이 자리에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모습. 그리고 9월 달에도 마찬가지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 최근까지 데드 크로스가 아직 나오지 않고 상승의 흐름, 지속적인 상승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총 1위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거를 골든 크로스 돌파를 못하고 여기 보시면 잠깐 돌파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1선을 5일선이 스무스하게 돌파하면은 그거는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때가 추세가 전환되는 본격적인 골든 크로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여기에서는 잠시 21선 위로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강하게 돌파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데드 크로스 이후 지속적인 하락의 추세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 바닥에서 보시면
이제 21선을 5일선이 가파르게 상향 돌파를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4만 원대 초반에서 가파르게 상향 돌파한 이후 최근에 5만 원대 후반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고 아직 데드크로스가 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5일선과 11선 설정을 해놓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쉽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스윙 매매하실 때 이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격 보고 매수 말고 추세 보고 매매하자. 뭔가 오늘의 격언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투자하실 때 이 투자 기법 꼭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 얻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식 훈민정음 이용하셔서 들어오시고요. 또 방송 직후 저녁 11시부터는 무료 오픈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접속하셔서 상단에 있는 주식 훈민정음 배너 클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